오늘부터는 이제 5단원 2차 방정식입니다. 2차 방정식이 어떤 모양인지는 알 거고요. 그렇죠? 80페이지. 2차 방정식의 모양 뭐죠?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이건가요? 이러면은 뭐 좀 허전하지 않나요? 2차 방정식은 어떤 모양? 거기다 단 a는 영향이다. 물론 조금 더 정확하게는 a, b, c는 상수거든요. 상수라고 써야 되는데 요거 0이 돼버리면은 2차 항이 없어져 버리죠. 요것만 잘 지키면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나와 있는 문제 중에 1번 문제는 다음 중 x에 대한 2차 방정식인 걸 골라봐라 라는 문제. 1번은 2차 방정식이 아니죠.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이 등호. 2차 방정식 하니까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 중 실제로 중3이나 고1조차도 심지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 이 능력을 안 쓰는 게 있어요. 이거 등식입니다. 등식. 2차 방정식은 등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번처럼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만 있으면 이거 2차 방정식이 아닌 거죠. 2차 식인 거고요. 2번은 어때고요? x제곱 나오니까 2차 방정식이다. 보입니까? x제곱 이렇게 서로 소거되죠? 좌변 우변 하나가. 그렇죠? 그럼 결국 1차 방정식밖에 안 되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3번은 1차 방정식, 5번은 3차 방정식이죠. 그러니까 정답은 4번. 인수분해가 되어 있긴 한데 이거 전개하면은 x제곱 나오는 2차 방정식이다.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하나만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유형 두 번째는 2차 방정식의 해를 찾는 거. 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대입했을 때 성립하는 걸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7번 문제 보면은 자연수 x란 말 나와 있고요. 그리고 3x 빼기 3이 x 더하기 5 이하다의 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럴 때 x제곱 빼기 5x 더하기 4는 0의 해를 구하시죠. 위에 있는 부등식을 풀면은 x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일단 2항에서 x 2항하면 마이너스 x니까 저는 2x고 마이너스 3 2항은 플러스 3 되니까 5면 8 되겠죠? 그래서 x가 일단 4 이하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밑에 있는 방정식의 해를 찾아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자연수 중에서 4 이하니까 실제 x 값은 1, 2, 3, 4라는 4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 4개 중에서 이걸 먼저 조금 더 찾는 겁니다. 원래는 우리 저거 어떻게 풀었죠? 인수분해에서 바로 풀었었어요. 기억나나 모르겠는데. 근데 원래는 이제 이 문제의 의도는 이거죠. 1을 대입해서 는 0이 나오는지 실제 등호가 성립하는지 하나씩 확인해보라 이런 거죠. 편하게 풀고 싶다면은 인수분해도 이렇게 푸세요.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하는 거 이해할까? 그렇다면 x의 값은 1 또는 4가 됩니다. 그렇죠? 둘 중에 하나 0 나오려면. 근데 여기 1, 4, 2가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방정식에는 x 1도 답이고 4도 답이고 이 두 개가 답이다라는 거죠. 이해가죠? 원래는 뭐다고요? 또 하나씩 다 대입하는 거예요. 1 대입하고 2 대입하고 이런 식으로. 세 번째 유형. 오늘은 어차피 뭐 2차 방정식 앞부분만 보니까 별로 어렵지 않을 겁니다. 세 번째 유형도 마찬가지인 게 근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입하면 성립한다 라고 하는 개념. 8번 문제를 보면은 ax 제곱 빼기 a 빼기 3의 x 더하기 a 빼기 17은 0이라고 하는 방정식, 2차 방정식이 있다 라고 했는데 한근이 x 마이너스 3이다 라고 한다고 하는 겁니다. a 값 구하는 한근 혹시 헷갈릴까봐 친절하게 x까지 표시줬어요. 이렇게 x에 대입하는 얘기죠. a 대입하는 친구들이 가끔 나오니까 근이 마이너스 3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을 넣으면 준식은 성립해야죠. 마이너스 3을 x 자리에 대입을 합니다. 마이너스 3의 제곱은 9이기 때문에 이거는 9a가 될 거고 그래서 마이너스 3 대입하면은 실제로는 이렇게 분배하면은 이 마이너스랑 합쳐지니까 플러스 3이 되겠네. 그치? 곱하기 3이 있다고 하면은 플러스 3a 빼기 9 되겠죠. 이렇게 되죠. 나머지 a 빼기 17은 0. 이 준식이 성립해야 되는 거니까 a 이
동유형 다 더한 게 13a고 맞아요. 마삼 뿔삼 마고 이거 더하면 얼마? 26 나오죠? 이항하면 마이너스 26 나오고 플러스 26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 값이 이제 나온다 이렇게 알 수 있을 겁니다. 뭐 초반이라서 별 어려운 건 없죠. 2차 방정식에 뭐 하는 건가 하는 것밖에 없어서. 유형 4번도 마찬가지로 한근이 주어진다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성립한다. 대신에 문자가 그러니까 근이 해가 문자로 하는 것도 없습니다. 식을 보면은 x제곱 더하기 3x 빼기 1은요. 이 방정식의 한 근을 a라고 하자. 그럴 때 a제곱 더하기 3a 더하기 4값을 구하라는 문제. 저거 물론 이제 더 기억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 2차 방정식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행공식 풀어야지 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근이니까 여기 위에 문장랑 똑같이 근이니까 대입하면 성립한다. 그치? 그래서 대입을 하면 성립하는 거니까 말 그대로 a 대입한 a제곱 더하기 3a 빼기 1이 0이다. 이걸로 푸는 문제입니다. 실제 근을 찾아서 푸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문자 부분 a제곱 더하기 3a라는 값이 1인 걸 알 수 있겠죠? 마이너스 하나 이하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문자 부분이 1이에요. a제곱 더하기 3a. 물어보는 것도 보다시피 a제곱 더하기 3a가 똑같이 있네. 그치? 여기 1일 거니까 주어진 값은 얼마? 1 더하기 4에서 5인 걸 알 수가 있을 거고 14번 문제를 하나 더 풀어봅시다. 비슷한 문제죠. x제곱 빼기 4x 더하기 1은요. 이 방정식에 해가 xa래요. 근데 구하는 값이 아까처럼 그렇게 나온 게 아니라 구하는 값이 어떠냐면 a제곱 더하기 a 더하기 a분의 1 더하기 a제곱분의 1을 구하라고 합니다. 내용은 똑같아요. 일단 해라고 했으니까 대입하고 성립한다. 그렇죠? 그래서 a제곱 빼기 4a 더하기 1은 0이 나올 거고요. 확실한 거는 a가 0은 아니겠죠? a가 0이라면은 이게 좌변은 1 나오고 우변 0 나오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아요. 그렇죠? 일단 a는 0이 아니란 말이에요. a가 0이 아닌 게 확실하기 때문에 뭘 할 수 있냐면은 양변을 이렇게 a로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양변을 a로 나눈다. 이 문제의 포인트는 양변을 a로 나눈다를 알고 있느냐 그 부분을 알죠. 양변을 a로 나눠버리면 요거는 뭐가 돼요? a가 될 거고 빼기 요거는 그냥 4. 요거는 a분의 1 나오겠고요. 우변 같은 경우는 0 나누는 게 a니까 0이죠. 그래서 알 수 있는 게 뭐야? 하면은 a 더하기 a분의 1이 4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죠? 요거 두 개 더한 건 4잖아요. 그럼 남아있는 건 뭐예요? a제곱과 a제곱분의 1 더한 거밖에 없죠? 그렇죠? 근데 a제곱과 a제곱분의 1 더한 거 이거 곱셈 공식 외웠을까? 혹시 외웠어 안 외웠어 이거? 외웠어요? 안 외웠어요? 이럴 때 이제 등장하는 게 뭐냐면 항상 포스트잇 같은 겁니다. 안 외웠으면 다시 써서 외워야죠. a 더하기 a분의 1의 제곱을 전개하면요. 요거 두 개 나와요. 또 뭐 나와요? 예, 2가 더 나오거든요. 2. 이 플러스 2가 더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2를 빼줘야지 되게 겁니다. 이해가나요? 이런 거 나올 때마다 저거 앞에서 배웠던 건데 맞다 저런 게 있었구나 싶을 때마다 적어놓고 다시 외워야지 어떡해. 그렇지 나올 때마다 반복해서 외워야지. 이런 것만 8개 배웠던 거 기억납니까? 여기다 이제 대입하면 되겠죠. a와 a분의 1 더한 게 4라면서요. 4의 제곱은 16이고 2를 빼니까 뭐가 되니까 14가 되겠죠. 그러니까 맨 앞에 거랑 맨 뒤에 거랑 더한 건 14예요. 그러니까 이건 14에다가 4를 더한다는 게 되겠죠. 정답 얼마? 18 되겠네요. 이해가죠? 오늘은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많이 나가지는 않을 거고 유형 한 10번? 아니면 12번? 정도까지 나갈 거야. 그리고 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혼자밖에 없으니까 앞에 부분, 높은 건 다 고치는 걸 목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그 올리드 내신 대비도 풀어봐야 돼요. 이제 시험이 시작된 겁니다. 이제 2학기 중간고사 시작이야. 시험을
추석 전에 보기 때문에 추석이 금방 오죠. 82쪽에 있는 이제 2차 방정식은 가장 기본. 2차 방정식은 제일 쉬운 방법이 뭐냐면은 이렇게 곱해서 능영 요런 꼴을 만드는 겁니다. 두 수를 곱해서 0이 나왔으니까 둘 중에 하나가 0일 거야 하는 논리. 이해가죠? 둘 중에 하나. 그게 A 쪽일지 B 쪽일지 모르니까 둘 다 써야겠죠. 이렇게. 그렇죠? A 쪽 또는 B 쪽 하나가 0일 것이다. 그래야 곱해서 0이니까. 요 논리를 2차 방정식에 어떻게 적용한다? 2차 방정식의 좌변을 인수분해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5번은 너무 인수분해가 되어 있으니까 넘어가고 우리 답이 다 나와 있네 이것들. 15, 16, 17은 이미 인수분해가 다 되어 있네 문제들이. 그쵸? 15번 같은 경우는 요 2차 방정식 해가 뭐가 되겠어요? x 더하기 5, x 더하기 1이니까 x 더하기 5, x 더하기 1은 0. 이미 인수분해가 되어 있잖아, 그렇지? 앞에 괄호가 0이 나오려면 x가 마이너스 5일 거고 뒤에 있는 괄호가 0 나오려면 x는 마이너스 1이죠. 중간에다가는 또는 아니면 or라고 하는 표식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x는 마이너스 또는 마이너스 2니까 5번 되겠죠. 16, 17번도 이미 그 인수분해가 되어 있는 거니까, 그렇지? 굳이 풀 필요 없을 것 같고. 유형 6번처럼 이제 실제 본인이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 거 이걸 연습하면 되겠죠? 일단 19번 x 빼기 3 2x 더하기 1은 1에서 x 제곱을 뺀 게 11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 일단 전개에서 모두를 좌변으로 이항식이죠. 2차 방정식은 이제 기본이 뭐다?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만든 뒤 는 0해서 우변으로 0 만들어 놓은 뒤 그 다음 뭐 하는 거다? 좌변을 이렇게 인수분해하죠. 이런 꼴로. 그래서 두 분은 알파 또는 베타다 이렇게 썼던 거. 저 알파 베타는 기억나니? 말 나온 김에 다시 할게요. 이게 A는 아니에요. 숫자 2도 아니고 이거 글씨 잘 써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쓰는 알파라는 것과 꼬랑지를 좀 길게 쓰시면 돼요. B랑 구별하기 위해서 베타라고 하는 알파 베타라고 하는 두 이제 기호가 2차 방정식부터 이제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거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A랑 모양이 달라요. 숫자 2랑도 다르고 구별할 수 있도록. 일단 어쨌든 모양은 첫 번째 뭘 만든다? 우변을 0 만든다. 그래서 좌변은 다 전개된 모양이죠. 이걸 전개하면 이렇게 곱해서 2x 제곱이고요.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6x 되겠죠? 1이랑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x고요. 1이랑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3 나올 거예요. 이해가죠? 빼기 x제곱이랑 11까지 마저 이항합니다. 이렇게 는요. 자, 2차항은 동류항이 이 두 개죠? x제곱. 1차항은 이렇게 두 개가 동류항이네요. 그렇죠? 마이너스 5x. 상수항은 빼기 3과 빼기 11 마이너스 14가 되겠네요. 그렇지?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인수분해를 하라. 1단계는 우변을 0 만들었다면 2단계는 뭐다? 좌변을 인수분해하라. 인수분해는 1x, 1x와 이쪽은 7과 2. 7쪽이 마이너스고 이쪽이 플러스면 다 나오는 거 보이죠? 곱해서 마이너스 14 나오고 가운데는 마이너스 5x 나오고. 그렇죠? 따라서 주어진 식의 첫 번째는 x 빼기 7일 거고 두 번째는 x 더하기 2. 좌변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는 0. 따라서 앞에 있는 괄호가 0 나오려면 x가 7이면 되는 거고요. 또는 뒤에 있는 괄호가 0 나오려면 x가 마이너스 2면 되겠죠. 정답은 x7 또는 x 마이너스 2. 2차 방정식을 푸는 가장 기본 인수분해하여 푼다라고 하는 거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까다로운 기출문제 24번 한번 풀어볼게요. 별로 안 빠르지? 이 속도에 익숙하지 않아 이제? 24번 1차 함수의 그래프가 점 땡땡을 지나고 땡땡을 지나고는 어떻게 푼다고 배웠을까? 우리가 대입한다고 배웠죠? y는 ax 더하기 1이라는 그래프가 이 점 x가 표는 a 빼기 2 y의 표는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5a 더하기 5래요. 를
를 지나고 그 다음에 3, 4분면을 지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얘기는 좀 이따 합시다. 여기 3, 4분면은 안 지난다라는 말인데 이거 좀 이따 할게요. 일단은 1차 함수가 지난다. 써야겠네. 지난다. 했으니까 요 점을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쵸? x 좌표를 x 자리에 대입하고 y 좌표는 y 자리에 대입하면 아이고 좀 더 대입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쵸? y에다가 뭘 대입한다? 이거 대입하는 거예요. 좌변이 뭐예요?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5a 더하기 5가 되겠죠. 우변은요 a 곱하기 x표 즉 a에다가 a 빼기 2를 곱하는 거고 더하기 1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자, 우변을 전개하면 우변만 전개하면 a제곱 빼기 2a 더하기 1이 될 겁니다. 모두 다 좌변으로 이해하나요?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은 a제곱 넘어왔으니까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2 넘어왔으면 플러스 2a 플러스 1 이해하면 마이너스 1 되겠죠? 그럼 동량끼리 정리하면 뭐가 되겠어요? a제곱은 마이너스 2a제곱이 될 거고 1차항은 5a, 2a, 7a 되겠죠? 상수항은 플러스 5 빼기 1 플러스 4 될 거예요. 0 되겠죠? 2차 방정식은 보통 이 앞에 있는 계수 2차 기술은 보통 양수를 씁니다. 음수 잘 안 써요. 위상적으로 인수를 하긴 하는데 음수 잘 안 쓰기 때문에 헷갈릴 것 같으면은 차라리 마이너스 1 곱하고 다시 푸세요. 그럼 이제 2a 제곱 빼기 7a 빼기 4는 0이라는 정원식 나오겠죠. 1단계가 뭐다? 는 0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렇죠? 1단계가 우변을 0으로 만든다. 2단계는 뭐였죠? 좌변을 인수분해한다 했습니다. 이쪽은 문자가 a이기 때문에 a 써야 됩니다. 2a와 a 이런 식으로. 이쪽은 4인데요. 4와 1을 쓴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 플러스 하면 되겠다. 그치? 곱해서 마이너스 4고요. 8에, 마이너스 8a와 플러스 a입니다. 그쵸? 마이너스 7이 나오죠? 그럼 하나는 뭐예요? 2a 더하기 1. 또 하나의 인수는 a 빼기 4가 되겠죠? 는 0이 되어서 앞에 있는 괄호가 0 나오려면 a가 얼마일까? 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또는 뒤에 있는 괄호가 0 나오려면 a는 4가 될 겁니다. 이게 원래 답이 두 개가 나올 건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다? 이 1차 함수가 3, 4분면을 지나지 않는데요. 이 1차 함수는 y절편이 플러스 1이기 때문에 무조건 0,1 이 점을 지나가는 그래프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가 3, 4분면이잖아. 여기를 지나지 않으려면 기울기가 양수가 안 되겠지. 그치? 기울기는 음수여야 될 겁니다. 이해가죠? 기울기는 음수. 기울기가 음수가 나와야 되니까 기울기에 해당하는 게 이 앞에 a 값 아닌가요? 그렇죠? a 값이 음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정답은 둘 중에 음수 쪽인 얘 마이너스 2분의 1 이쪽이 정답이 되겠죠. 이해가죠? 네. 안 빠르지? 졸려? 아유 맨날 뭐해서 이렇게 졸릴까? 아파? 어디가 아파? 어? 눈? 눈이 아프다고? 눈이 뻑뻑한가요? 눈알이 간질간질하면은 눈병인 것 같고 눈물이 잘 안 나와서 뻑뻑하다 하면은 밤에 핸드폰을 많이 하는 건가요? 그 깜깜할 때 자기 전에 핸드폰 많이 하면은 불면증, 잠도 많이 안 오고요. 눈도 많이 피로해진대요. 그런 거 아닌데도 눈이 아프면 병원을 가봐야 되거든요. 아니 왜 다 환자들이야 이게? 왜 다 환자들이야 왜? 어떡하면 좋아? 유형 7번은 한근으로 다른 근 구하기라는 학교인데 이것도 어렵지 않죠? 25번 정도만 해주면 될 것 같은데 3x 제곱 더하기 ax 빼기 4는 0이라는 방정식이 있대요. 근데 얘의 오늘 금요일이잖아. 힘내. 마이너스라고 합니다. 지금 구해야 할 게 상수 a 값 그리고 다른 한근입니다. 아까 내가 수업하기 전에 잠깐 얘기했던 거 기억하나 모르겠는데 이번에 중간고사 목표는 100점. 어디에서 100점 받을 수 있느냐? 무엇 때문에 100점 못 맞느냐라고 본다면 꼼꼼함, 그쵸? 계산 실수
이런 것만 줄여도 분명히 100점 나올 겁니다. 이것도 보세요. 보다시피 구하는 건 두 개를 구해야 돼요. 그렇죠? 상수 A 값도 구해야 되고 다른 것도 구하는 겁니다. 이런 거 풀다 보면 맨날 애들 다른 것만 구합니다. 아니 문제가 길지도 않잖아 심지어. 그치? 이 짧은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뭘 구해야 되지? 특히나 졸리면 그럴 수 있어. 졸리면 비몽사몽 맨 마지막 것만 딱 보이는 거지. 학원에서 이 시간에 6시 반인데 말 그치? 이 시간에 졸리다는 건 말이 안 돼. 피곤해. 또 아직 가을 아닌데. 가을이 다가오면 또 체육대회 한다, 뭐 한다, 또 바빠질 텐데 분명히. 아니야? 체육대 이번 운동장 공사해서 위험했어요. 아니 뭐라고? 저희 체육대 이번에 운동장 공사해가지고. 운동장 공사했다. 수학여행은요? 저희 학교 안 가요. 이번에 보니까 수학여행의 그 스쿨버스 그 논란 때문에 다 무더기 취소된다고 하는데. 어쨌든 뭐 그런 거 없으면은 딱히 피곤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닌가 그러면? 계약을 해서 그런가? 너무 방학 동안 너무 이렇게 나태해져 있다가 학교 가니까 갑자기 피곤해진 거 아니야? 관리 좀 해야지. 중학생들은 12시 전에 자야지 무조건.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구하는 건 두 개를 구하는 겁니다. 일단 한근 나왔으니까 한근 대입하면 되겠죠? x-1을 x 자리에 대입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3 곱하기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제곱은 4니까 4, 3, 10이라고 쓰면 되겠죠? 마이너스 2 대입해서 그거 마이너스 2a고요. 빼기 4는 0입니다. 2a가 8 나오면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a는 4가 될 거고요. 그래서 4 하나 찾았죠? 다른 한문에서 해야 돼요. a 대신 4를 쓰면 뭐예요? 이게 3x 제곱 더하기 4x 빼기 4라는 2차 방정식이 된다는 얘기고요. 한근이 마이너스 2라는 게 무슨 뜻일까? 이게 인수분해일 때 분명히 x와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게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근이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죠. 그럼 또 하나의 인수가 뭔지 알겠죠? 3x와 마이너스 1일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인수분해했을 때 3x 제곱 마이너스 4 6x 빼기 2x 다시 나오죠. 보다시피 인수분해면 x 더하기 2와 3x 빼기 2 꼴이고요. 앞에가 0 나오는 게 x 마이너스 2. 이건 이미 구한 근이고 나는 다른 근을 찾고 싶은 거니까 뒤에서 0 나오는 얼마? 3분의 2를 써야 되겠죠. 정답은 4와 3분의 1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죠? 상수값은 4, x 다른 근은 3분의 2 이렇게 말이야. 이거를 이렇게 그냥 문제를 객관식이니까 그나마 틀릴 일이 별로 없겠지만 이거 주관식 내면 엄청 틀려. 그런 세심함, 그런 디테일 이런 연습만 잘하면 학교 시험 잘 봤을 겁니다. 나머지 문제도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문제 수는 많지만 딱히 어려운 건 없어 보이니까 일단 넘어갈게요. 그 다음 유형 8번이 뭐냐면 중근입니다. 중근 기억납니까? 인수분해가 똑같이 됐기 때문에 근도 똑같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근이 중복돼서 우리가 부를 때는 중근이라고 하는 거. 중근은 기본적으로 매너 있게 옆에다 중근을 쓰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중근을 갖는 기본 모양은 뭘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수분해가요 똑같이 되는 거죠. 이렇게 둘 다 똑같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는요. 다시 말해서 인수분해가요 완전 제곱꼴이 되는 거죠. 완전 제곱꼴. 완전 제곱꼴은 0 이런 꼴이 됐을 때가 우리가 중근 나오는 거죠. x는 알파라고 하는 중근. 여기서는 중근 문제가 더 많다. 셋 다 오래 푸는 것들인데 32번을 하면요 중근을 갖지 않는 걸 고르는 겁니다. 정답이 1번이네. 1번은 정답이 뭘 것 같아? 두 분이 x제곱인지 x는? x1 아니에요? 근이 두 개일 거 아니야. 졸려가지고 지금 잘 모르는 것 같으니 써줘야겠군. x제곱은 1입니다. 뭐 이해한다면 x제곱 빼기 1은 0 아닌가요? 합차고 인수분해 되지 않나요? 이렇게. 따라서 두 분은 누구라고요?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이죠. 두 근이 똑같지 않죠? 중근이 안 나오는 건
정답 1번이죠. 나머지는 안 풀겠습니다. 유형 9번. 중분을 갖도록 상수 A를 구하는 문제. 이건 좀 중요하니까 일단 35번과 37번 두 개 할게요. 35번 같은 경우는 x제곱 빼기 더하기 2ax 빼기 7a 더하기 18은요. 요게 중분을 갖는다면 a 값은 뭐가 될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분명히 정답 두 개라고 써 있습니다. 둘 다 골라야 됩니다. 중분을 가진 기본 조건이 뭐였다? 완전 제곱이었고요. 그쵸? 완전 제곱 똑같은 모양으로 제곱. 지금처럼 문자가 많으면 힘들 겁니다. 그때는 참 좋은 방법 중에 혹시 이거 있던 거 기억날까요? 단 x제곱의 개수가 1일 때만 쓰는 공식입니다. 뭐라고요? 제곱의 개수가 1일 때. 지금과 같을 때. 제곱의 개수가 1일 때 쓰는 편한 방식. 뭐가 쓰는지 기억나요? 1차항 개수. 1차항의 개수의 이게 무슨 뜻이야? 반의 제곱. 기억나요? 반의 제곱. 반의 제곱이지. 그치? 이 값이 누구랑 똑같을 때? 상수함과 같을 때. 그러니까 요 숫자의 반의 제곱이 요 뒤에 있을 때죠. 그럴 때 중분하는 조건 기억나요? 이거? 몰라? 다 까먹었어? 왜냐면은 완전 제곱이라는 게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x제곱 더하기 뭐 이렇게 하자. 완전 제곱식을요. x 더하기 a의 제곱, 알파도 좋고 a도 좋습니다. 요걸 실제 전개하면 어떤 모양이냐면 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a 이렇게 하는 거 이해가죠? 전개했을 때. 그리고 1차의 개수가 2a잖아. 그거 절반은 a고 그거 제곱한 게 a제곱 아닌가요? 얘랑 얘랑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얘랑 얘랑 무슨 관계. 이게 빼기일 때도 마찬가지죠. 만약 b라고 써볼게요. x 빼기 b의 제곱. 이거는요.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2bx 더하기 b제곱입니다. 그러니까 요 마이너스 2b랑 b제곱이랑 무슨 관계가 있냐 이거예요. 1차 미수의 절반을 제곱한 모양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요 x제곱이 1일 때는요. 요 방법을 쓰면 편합니다. 반의 제곱. 그래서 말하기를 2차 계수가 1이니까 1차 계수 2a의 절반은 누구야? a일 거고 그걸 제곱한 게 누구라는 거예요? 이 뒤에 있는 숫자 마이너스 7a 더하기 18이라는 거죠.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까먹었나 봐요. 네, 다시.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까먹으면 어떻게 해요? 공부하다가 다시 적고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잖아. 다시 적고 다시 해야지. 영어 단어 외울 때 똑같은 영어 단어 몇 번씩 씁니까? 요즘도 애들 그런 거 많이 하는데 깜지처럼. 너 영어학원 다니니? 영어 선생님이 영어 단어 외울 때 뭐 시키니? 다 단어 테스트도 보고 그치? 틀린 거는 뭐 오답도 다시 해야 될 거고 단어장 같은 거 만들어서 여러 번 쓰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그렇게 해도 시험 볼 때마다 100점 맞는 거 힘들 거예요. 까먹으면 또 다시 외울 거고 똑같아. 수학도 중분 만드는 요령이 뭐였지? 아 이런 거였지? 아 이거 무슨 관계지? 아 그런 거겠네? 무슨 관계? 어떤 관계? 1차함계수의 반은 제곱 관계 상수항이 나오겠네? 요 관계. 단 여기 개수가 1일 때만 가능합니다. 1일 때만. 자 그러면 요거 풀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거 이항하면 a제곱에 마이너스 7에 넘어가면 플러스 7이 있고 플러스 18 넘어가면 마이너스 18 되겠죠? 이거 2차 방정식 모양이네. 그렇죠? 우리가 흔하게 하는 이런 모양들은 x에 대한 2차 방정식인 거고 지금 하는 이 모양은 a에 대한 2차 방정식이에요. 인수분해는요 1a, 1a 9와 2인데 9쪽이 플러스 2쪽이 마이너스면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a 더하기 9와 a 빼기 2 이렇게 인수분해 될 거예요. 괄호 중에 앞에가 0 나오려면 a가 마이너스 9면 될 거고요. 또는 뒤에가 0 나오려면 a가 2면 되겠죠. 그래서 a 값 두 개를 고르는 거였으니까 마이너스 9와 플러스 2 두 개 고르면 됩니다. 요거 할 줄 알아야 37번 까다로운 걸 할 수 있겠죠? 자, 주사위를 굴려서 첫 번째 나오는 게 A, 두 번째 나오는 게 B가 된대요.
그럴 때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이 중근을 가질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확률은 얼마 전까지 우리 공부했으니까 기억이 나겠네. 그치? 확률은 전체 경우 중에 요거 되는 것만 쓰면 되는 거죠. 그쵸? 전체는 당연히 주사위 하나 돌릴 때마다 6가지 나오기 때문에 전체의 경우 수는 36가지예요. 그쵸? 확률은 36분의 얼마 이렇게 나오겠죠? 일단은 중분까지 갖기 위한 조건 아까 해봤던 겁니다. 뭐라고 했을까? 1차원 계수의 반의 제곱이 뭐랑 같다? 상수함이랑 같다 이겁니다. 즉 4분의 a 제곱이 b랑 같으면 돼요. 즉 a 제곱이 4 곱하기 b랑 같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 가나요? 지금부터 무슨 타임이야? 노가다 타임이에요. a가 1이면요 만족하는 값이 없어요. 주사위 중에서는 그쵸? 1이면은 b가 4분의 1에 될 때가 없어요. a가 2면요 a가 2면은 좌변이 4니까 4랑 4랑 같으면 b가 1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치? a가 3이면요 9 4분의 9 안 되겠죠? a가 4면요 16이니까 b도 4면 되는 거죠? a가 5면요 25니까 안 돼요. a가 6이면요 36 같은 경우는 b가 9면 되는데 6과 9, b가 9라는 거는 주사위가 9가 나온다는 얘기인데 그게 못 나오잖아. 그치? 없어요. 그럼 몇 개밖에 없어 보다시피? 두 가지밖에 없죠. 확률은 얼마예요? 18분의 1입니다. 어렵진 않죠? 그러니까 외워야 할 게 있다면 뭘 외워야 한다는 거야? 이거. 완전 제곱식이 만들어지는 방법 또는 중분 갖기 위한 조건입니다. 중분, 완전 제곱식. 기본적으로 제곱의 개수가 1일 때 뭐가 돼야 한다? 반의 제곱. 누가? 뒤가. 요거 반의 제곱이 더. 반의 제곱. 네 글자 외우면 되겠죠. 이해 가요? 아직도 졸려? 어떻게? 옛날에는 막 졸리면은 막 얘들아 기지개를 펴보자. 허리 한 번씩 돌려주고 막 스트레치 한 번씩 해주고 아니면은 막 물 같은 거 갖고 와서 물 마신다거나 아니면은 나 고등학교 때는 교복에 넥타이가 있었거든. 넥타이에 물을 묻혀서 머리띠 묻기도 하고 뭐 그랬었는데 잠을 깨기 위해 뭔가 노력을 해야 돼. 쉬는 시간에 푹 자던가 차라리 아니면은 얼음 같은 거 종이컵에다 얼음 받아서 얼음 하나씩 주는 건가. 내가 애들한테 한 얘기 중에 그런 거 있어. 너희가 잠을 깨기 위해서는 뭘 해도 상관없다. 껌을 씹던가 사탕을 빨던가 상관없다. 나는 상관없어. 대신에 뭘 먹으면서 해도 상관없어. 수업 심지어 먹으면서 수업도 상관없는데요. 대신에 첫 번째 시끄러우면 안 돼요. 무슨 말 이해가지? 먹으면서 쫙쫙쫙쫙 이러면 안 돼. 두 번째 냄새가 심하면 안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냄새 심한 팝콘, 김밥에 참기름 냄새 쫙 퍼지거든. 그런 건 안 돼. 그러니까 냄새가 덜 나는 뭐 샌드위치라든지 뭐 그런 거는 뭐 조금씩 먹어도 괜찮긴 해. 물론 수업 중에 먹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정 졸이면은 뭐 이렇게 캔디, 사탕 같은 거 하나씩 빨면서 있던가. 그래서 상관없어. 나는 뭐 그거 갖고 뭐라고 안 그러거든. 수업 중에 뭐 잠깐 먹는 거 갖고 뭐라고 안 그래요. 대신에 시끄럽거나 냄새가 좀 심하면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좀 먹으면서 깨던가 아니면은 쉬는 시간에 잠을 푹 자던가. 어떻게 해? 이거 방법이 없어. 세수하고 와. 맨날 하는 게 그거 똑같잖아. 세수하고 와. 물 한 잔 마시고 와. 원래 아무리 재밌어도 졸릴 때는 이길 방법이 없어. 나도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 만지다가 게임하거나 뭐 유튜브 보면요. 정말 졸리면요. 덮고 자죠. 아무리 재밌는 걸 하더라도 졸리면 자야지 어떻게 그렇지? 일단 잠을 깰 수 있도록 좀 이따 쉬는 시간 주면 좀 잠을 자든가 아니면은 뭐 물을 마시던가 하세요. 유형 10번 같은 경우는 공통 근찾기인데 이게 앞에서 배웠던 공통 인수 찾기랑 비슷합니다.
방정식을 풀어서 겹치는 글이 있냐 뭐 이런 거죠. 어렵지 않으니까 38번 하나만 할게요. x제곱 더하기 3x 빼기 18은 0. 그리고 2x제곱 빼기 9x 더하기 9는 0. 이 방정식 두 개가 있습니다. 동시에 만족시키는 해를 구하시오. 왼쪽 거 인수분해하면 x, 6, 3 플러스 마이너스인 걸 이해갈까요? x 더하기 6과 x 빼기 3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앞에가 0 나오려면 x가 마이너스 6일 거고요. 뒤에가 0 나오려면 x가 3이겠죠. 같은 시간을 더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 2x니까 x와 2x고 9, 3, 3 둘 다 마이너스 이렇게 마이너스 6x와 마이너스 3x니까 마이너스 값이 나오죠. 얘도 보다시피 인수분해하면 x 빼기 3과 2x 빼기 3으로 될 거고 앞에가 0 나오려면 x가 3일 거고 뒤가 0 나오려면 x가 2가 하는 겁니다. 이 중에 겹치는 수는 얘죠. 3. 그게 왜 나오냐면은 그렇죠. 인수분해했을 때 공통인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공통인수 문제랑 똑같은 문제라고 보면 됩니다. 인수분해를 두 번 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두 문제만 더 풀겠습니다. 근해 공식부터는 월요일에 하겠습니다. 알겠지? 다음 주 월요일에 할 테니까 그 전까지만 할 테니까 정신 차리고 쉬는 시간을 좀 여유 있게 줄 테니까 졸리면은 푹 자. 옛날에 학생 중에서는 체육대회를 했는데 헌혈도 했다는 거예요, 학생이. 생각을 해봐. 체육대회를 했대요. 근데 헌혈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애가 와서 이러고 이렇게 힘이 없대. 그래서 결국 내가 재웠어요. 그냥 30분. 자, 어떡하냐, 수업이 안 되는데. 해야지. 유형 11번은 요거는 조금 연습을 할 필요가 있으니까 42, 44 두 개 하겠습니다. 42번은 2 곱하기 x 빼기 1의 제곱은 14. 요거 해를 찾는 건데 요거를 기존의 방법처럼 인수분해로 풀 수 있느냐 하면 이 인수분해가 안 되는 꼴이라는 거죠. 실제로 전기에서 해보면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을 배운다는 거죠. 첫 번째 방식이 지금까지 방금 했던 어떤 방식? 곱해서 0 나온다면 둘 중에 하나가 0일 거야 하는 방식. 그렇죠? 첫 번째 방식이 이걸 배운 거라면 두 번째 방식은 제곱근을 배우는 거죠. x의 제곱이 a라면 x는 뿔마 루트 a일 거야 하는 이 제곱근. a의 제곱근이라는 이 성질을 풀겠다는 거예요. 즉 제곱 모양을 유지해야 돼요. 저 제곱을 풀면 안 되는 겁니다. 제곱 모양을 유지한다. 앞에 2는 어쩔 건데? 2로 나누면 그만이죠. 양변을 2로 나눠버리면 x 빼기 1의 제곱은 7 나올 겁니다. 이런 거죠. 제곱해서 7 되는 수네? 라는 거예요. 누가 제곱하면 7 되는 수야? x 빼기 1이잖아. 그치? x 빼기 1이라고 하는 이 괄호 안에 있는 얘는 제곱해서 7이 되는 수니까 뭐라고 쓰는 거죠? 뿔마 루트 7 이렇게 쓰는 거죠. 따라서 x가 뭐예요? 하고 물어본다면 마이너스 1을 마저 이항해서 1 뿔마 루트 7 이렇게 쓰겠다는 거죠. 그래서 유리수 A, B에 대하여 이 해를 보다시피 A 뿔마 루트 B라고 쓸 수 있다면 A는 1이고 B는 7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A, B 빼기 A 값이 6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44번 x 더하기 5의 제곱은 3k라고 하는 마찬가지로 한쪽은 제곱 모양이 또 다른 쪽에는 상수 모양이 있는 꼴입니다. 이거 인수분해 안 되겠죠? 전기에서 풀어도 3k 때문에 인수분해 어차피 안 되거든요. 이게요 해가 모두 정수가 되고 싶대. 그럴 때 자연수 k 더하기라는 문제입니다. 일단은 이 뒷내용은 모른다고 치고요. 얘 어떻게 풀겠냐고요. 마찬가지잖아요. 제곱은 얼마. 그렇죠? 그러면 x 더하기 5가 얼마 해당할까요? 이걸 제곱해야 3k가 나오니까 얘는 뭐야? 뿔마 루트 3k죠. 여기서 5를 이항시키면 해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이너스 5 뿔마 루트 3k. 그렇죠? 근데 봤더니 마이너스 5는 이미 정수인걸?
정수가 나와야 돼. 얘도 정수가 나와야 돼. 그러면은 요 루트 3K가 어떤 수가 나와야 되냐는 거예요. 어떤 수일 것 같아요? 루트 3K도 정수가 돼야 돼요. 정수끼리 더하기 빼기 한 번 정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하는 건 이거죠. 루트 3K가 정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K가 3 곱하기 어떤 정수 제곱꼴인 건 이해갑니까? 이거 배웠죠 앞에서. 그쵸? 소인수분해 했을 때 여기 의미 곱하기 3 하나가 있으니까 일단 K도 3 하나가 있어야 되고요. 다른 숫자 제곱이 나와줘야 근호 안에 들어갔을 때 정수가 되겠죠. 기억나 이거? 제일 작은 건 물론 여기에 0을 쓰는 겁니다. 0도 정수이기 때문에. 근데 K가 자연수가 있으니까요. 0은 안 되고 1부터 써야겠죠. 어차피 잠깐만 못 찾는 거야. 가장 작은 자연수 쓰는 거지. 그러니까 가장 작은 자연수 쓸 거니까 1 쓰면 되겠죠. 내용은 가장 작은 자연수. 그럴 때 K 값은 보다시피 3이 나옵니다. 뭐 그런 문제고요. 오늘 라스트 문제는 46번. 요 유형 12번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쉬는 시간을 좀 길게 줄 테니까 푹 자. 알았어? 어차피 애들도 없어. 남은 시간 동안은 틀리고 고치기 할 거야 나랑. x제곱 더하기 4x 빼기 3은 0. 얘를요. 이것도 인수분해 안 돼요. 참고로. 해보면 안 되는 거 알게 될 겁니다. 얘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모양으로. 다시 말해서 한쪽은 제곱이고 한쪽엔 숫자가 나오는 이런 꼴로 한번 고쳐봐라 이 문제입니다. 고쳤을 때 A, B가 얼마나 됩니까? 고치는 요령, 순서 이걸 배우는 거죠. 이걸 배워야 이 바로 다음에 나오는 근의 분리를 유도할 수 있다. 근의 공식을 유도할 수 있죠. 목표는 뭐냐면 일단 첫 번째 뭐 하자? 상수항을 이항하죠. 마이너스 3 이항해서 플러스 3 쓰는 거죠. 맨 처음에 목표예요. 상수항을 이항하죠. 그 다음에 보다시피 좌변 제곱 모양입니다. 완전 제곱을 만들어야 되는 얘기인데 완전 제곱 어떻게 만들어야 했죠? 좀 전에 이 개수가 1일 때 요거의 반의 제곱 그렇죠? 4의 반은 2니까 그걸 제곱한 숫자 즉 4. 나는 4가 필요해 라는 거죠. 여기 4가 더 있어야 돼요 뒤에. 없는 걸 어떻게 만들죠? 없잖아요. 4라는 숫자가 어떻게 만들죠? 그때 하는 게 뭐였죠? 양변에 40 더한다예요. 그렇죠? 여기도 4를 더하고 여기도 4를 더해도 되는 거죠. 등식이니까. 그러면 좌변은 뭐가 된다? 지금부터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3 이거 x 더하기 2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돼버립니다. 이해 갑니까? 우변은요 3 더하기 4는 7이니까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x 더하기 2의 제곱은 7. 이해 가요? 따라서 아까 했던 거죠. 제곱해서 7 나오는 수라는 뜻이잖아요. 제곱해서 7 나오는 수. 그럼 풀 수 있겠죠. 마지막까지. 지금은 굳이 풀 필요 없죠. 왜? 요거 고치려고 한다라고 하는 목표였으니까. A 값은 2가 되겠고 B 값은 7이 됩니다. 따라서 A랑 B랑 더하시오 하면 9 나옵니다.